서해안 유일의 국립공원 변산반도. 산에 있어 운치가 있고 바다가 있어 낭만이 있는 곳이다. 외변산에 드넓게 펼쳐진 바다 위로 서해의 낙조가 장관을 이루고 내변산 구비구비마다 우뚝 솟은 암벽이 건강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곳. 이곳 변산반도가 어머니의 품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시인 안도연이 시인이 바다를 끼고 달리는 길이라 표현했던 국도 30호선. 누구라도 이 길 위에 서면 그 아름다움에 매혹돼 절로 시인이 된다는 뜻이다. 바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해풍을 따라 파고드는 솔숲의 향기가 아찔하게 번져오는 곳, 이곳이 변산바다다. 변산바다에 이르면 가장 먼저 파도가 마중을 나온다. 그 비경에 마음을 뺏길 점 사람들은 이미 시인이 되어 있다. 파도 소리에 이끌려 정처 없이 따라 나선 곳은 격포 채석강. 채석강. 중국의 시성 이태백이 논일던 곳과 달마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천만 년 전부터 쌓아 올려진 자연의 걸작은 단층마다 그 오랜 비밀을 홀로 간직한 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채석강이 얼마나 오래됐을지 사람인 우리는 가늠조차 못합니다. 다만 그 억겁의 시간 동안 세찬 바람과 파도에 부딪히고 깨지면서 지금의 걸작으로 만들어졌을까라는 짐작만 할 뿐이죠. 한층 한층 써내려간 자연의 역사. 그래서 이 채석강 앞에 서면 자연의 경외로움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수천 수만 권 쌓여진 자연의 책을 벗삼아 해식 동굴 사이로 비치는 서해 낙조에 취한다면 절로 우리도 시성 이태백이 될 것만 같다. 때때로 세상에서 잠시 비켜나와 쉬고 싶은 이들이 변산 바닷가 곰솔 나무숲을 찾는다. 삼삼오오 텐트를 치고 모여앉아 세상의 시름을 내려놓고 그들만의 이야기꽃을 피운다. 곳은 해송이 이루어진 것이 좀 짧은데 이쪽은 상당히 크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 장소로서 상당히 적합하고 또 겨울철에도 이쪽에 많이 오거든요. 해송이 있다 보니까 바다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도 많이 막아줄 수가 있고. 바닷가에서는 세상 걱정될 게 없다. 그저 웃고 또 웃으면 그만이다. 다른 해수욕장과 다르게 직접 해변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차량을 직접 대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여기만의 장점이죠.
저물어가는 해를 따라 바다도 함께 붉은 빛으로 물들어갈 즈음 사람들 마음에도 고요가 찾아든다. 도시에서의 일상도 잠시 잊고 오직 자연과 나와 우리만이 남아 해지는 변산 바다를 거닐고 있다. 작은 전등에 의지하고 앉아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을 모른다. 그저 짙어가는 바닷가의 밤이 야속할 뿐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따르게 마련이듯 사람들의 열정도 바다와 함께 서서히 잠이 든다. 긴 어둠을 걷어내고 내변산 월명암의 아침이 밝아오면 반가운 손님처럼 운해가 찾아든다. 유유히 흘러가던 구름도 내변산의 아름다움에 취해 잠시 머물다 가는 곳. 구름에 얼굴을 가린 내변산이 더욱 신비롭게 다가온다. 구름 사이로 서서히 변산의 아침은 시작된다. 부지런한 어부는 새 소리를 친구 삼아 배를 띄운다. 그 옛날 조기떼가 몰려들 때면 포구에 배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고기잡이 배가 몰려들었던 칠산 바다. 세월 따라 예전의 명성은 저물었지만 칠산 어장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하다. 바다가 주는 것이라면 그 양이나 크기에 상관치 않고 고맙게 받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에 바다는 항상 만손으로 보답한다. 변산 앞바다의 2월엔 꽃게가 풍년이다. 싱싱한 꽃게들이 배 안 가득 채워지고 어부들의 마음도 벅차오른다. 물고기를 파는 어부들과 그 물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의 숨막히는 흥정이 벌어지는 격포 업한장. 경매 소리만큼이나 소란스러운 곰소시장. 변산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물고기들이 업한장과 곰소시장의 아침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곰소시장의 명물 젓갈, 명란, 오징어, 바지락. 바다에서 나는 것이라면 곰소 사람들은 무엇이든 젓갈로 담을 줄 안다. 곰소 젓갈이 유명한 데는 소금의 역할이 컸다. 곰소, 소금이 많이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곰소 사람들은 송화 가루가 날리면 소금이 온다고 말했다. 내변산 해송숲에서 송화 가루가 염전으로 날아들면 독특한 맛과 향이 나는
곰소 천일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소금이 만들어지기까지 사람들의 이마에도 소금만큼이나 짠 땀이 수없이 맺히기를 반복한다. 소금이 얼마나 되느냐? 100분의 1밖에 안 돼. 바닷물에서 딱 올라오면 그물로 이게 소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얼마 많이 내들 못해요. 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비만 자주 오면 더 더운다는. 그런데 소금 제의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소금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질을 잡는 것이고요. 좀 질이 좋아야 하니까. 곰소 사람들은 이 좋은 곰소 천일염에 사람의 지혜를 더할 줄 알았다. 대나무통에 곰소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장작불로 9번을 구워내는 주경.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불가의 스님들 사이에서 민간요법으로 전래되어온 자색 결정체 건강소금이 된다. 산이 있어서 풍광이 좋고 들이 있어서 곡식이 풍부하고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뿐만 아니라 염전, 소금밭이 있어서 양질의 소금을 생산해서 사람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박문수 어른께서 전국 암행감찰을 하시면서 부안에 오셨는데 부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역시 부안은 문화와 함께하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 암행어사께서 생거부안이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년 고찰 개암사 뒤에 우뚝 선 우금바위. 우금바위는 신라시대 고성 원효가 수도를 했던 곳이다. 바위가 열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했던가. 캄캄한 동굴 속에서 원효 대사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세상을 원하였을까. 원효의 숨결을 따라 돌면 흔적만이 남은 산성 하나가 보인다. 백제 부흥을 꿈꾸며 마지막까지 신라에 항거했던 곳 우금산성이다. 역사의 흥망도 쓰러지고 이제는 세월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이곳이 마지막 백제인의 기상이 서려 있는 곳 변산반도다. 1933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변산해수욕장.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수도 헤아리기 어렵다.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변산해수욕장. 한때는 만리포 송도해수욕장과 함께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으로 꼽혔던 이곳은 여름이면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변산반도는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당했다. 또한 바다 뒤 내변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더욱 사람들의 발길을 변산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이곳 변산반도에는 변산을 비롯한 격포, 모항, 상록, 코사포 등 5개 해수욕장이 자리하게 된 곳이다. 수많은 요트들이 푸른 바다를 수놓고 있다. 바다와 한 몸이 돼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들.
이제 변산 바다는 단순히 해수욕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바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달이 가득 차오르는 날이 되면 바다는 그 깊은 속살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준다. 기다렸다는 듯이 부지런히 바다에 선물을 주워 담는 사람들. 하섬에 이르는 바닷길이 열리며 이곳은 백합, 바지락, 죽합 등 각종 조개의 집합 장소가 된다. 그동안 바다를 섬기고 아꼈던 사람들에게 바다는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다. 진흙벌을 뚫고 고개를 내민 생합, 죽합, 꼬막 등 다양한 조개류가 망태기 가득 채워질 무렵이면 바다 안악의 마음도 덩달아 부풀어 오른다. 생명의 보고 갯벌. 변산 반도에는 그 갯벌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길게 드리워져 있다. 그 밑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꿈틀대며 변산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드넓게 펼쳐진 줄포 생태습지를 따라가다 보면 시야는 열리고 마음은 탁 트인다. 이곳 줄포 생태습지는 이미 람사르 습지에 등록돼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자연 깊숙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향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정도 10여 종이 발견될 만큼 건강한 이곳은 갯벌과 함께 그 경제적 가치만도 단연 전국 으뜸이다. 의상봉, 관음봉, 쌍선봉 등 내변산에는 그만한 크기의 봉우리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다. 마치 어깨동무라도 하듯 각각의 봉우리들은 부안호를 사이에 두고 휘돌아간다. 바위 틈을 비집고선 소나무가 아슬아슬 숨을 죽이게 하는 곳. 28km에 달하는 부안호를 따라 다양한 비경들이 계곡 내내 펼쳐진다. 봐봐봐, 옆에를 보면서 가. 아, 여기 너무 멋진 데라니까. 멋있대. 추천하고 싶은데. 물고기 되게 많아. 직소 폭포를 향해 가는 길. 장난 아니야, 여기. 가는 곳마다 절경이니 그것을 담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없이 바빠진다. 직소 폭포 아래 선녀탕. 지금도 선녀가 논일다 갈 것처럼 빼어나다. 물빛을 들여다보니 그 맑은 물이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것 같다. 예리한 칼날로 잘라낸 듯 육중한 암벽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물줄기. 직소 폭포와 중계 계곡의 선경을 보지 않고는 변산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사람들은 직소 폭포를 부안 3절 중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직소 폭포
공포를 뒤로하고 관음봉을 넘어서니 어디선가 전나무 향기가 바람결에 묻어난다. 바로 천년 고찰 내소사로 향하는 전나무 숲길이다. 도시의 색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그 다채로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쳐가곤 하죠. 자, 이 전나무 숲길은 온통 짚으른 자연만이 존재합니다. 나무 사이로 새 나오는 한 줌 햇살조차도 아주 신비롭게 다가오고요. 이렇게 길게 이어진 나무 숲길을 걷는 동안만큼은 잠시 세상 일은 잊어도 좋겠죠? 사계절 내내 내솟아하는 향기로 가득하다. 철마다 갈아피는 꽃의 향기가 그렇고 사찰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향기가 그러하다. 내소사 대홍보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역시 꽃이다. 8짝 문살에 연꽃, 국화, 모란 등 여러 가지 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정교하게 새겨진 꽃 문양. 당초 이곳에도 곱디고 온 색이 입혀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나뭇결만 남아있다. 대신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이 키워낸 꽃들이 내소사의 봄에 색을 입히고 있다. 지난해 4월 개통된 새만금 방조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방조제 개통 이후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에 이른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중 절반가량이 바로 변산 반도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점이다. 매해 평균 100만 명 정도가 변산 반도를 방문했던 것에 비해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지난 한 해에는 그 수가 무려 4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전북 최대 관광지인 지리산 탐방객 수를 100만 명이나 웃도는 수치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인해 변산 반도의 관광 산업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관광을 말하지 않고서 지역 경제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미 많은 지역과 또는 도시에서 관광을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전략 또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는 투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개발을, 자원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산업으로서 이것을 관광을 육성해 갈 것인가 이런 측면이 중요하고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머드 축제로 유명해진 충남의 대천 해수욕장.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름을 즐긴다. 물 반 사람 반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백사장을 가득 메우고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 하나같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이들이 여름마다 대천 해수욕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어차피 여기 피서는 이제 즐기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기는 게 좀 잘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많은 관광객이 오직 머드 때문에 대천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볼거리만을 위해 관광지를 찾지는 않는다. 보다 편리하고 보다 깨끗한 곳. 그런 면에서 대천 해수욕장은 일찍부터 숙박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의 단장을 준비했다. 숙박시설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하고 가까워서 좋은 것 같아요.
휴가철답지 않게 한산한 모습의 변산해수욕장. 한때의 영화가 무색할 만큼 지금의 변산해수욕장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좀 개발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들끼리 오면은 일단은 편의시설이 좋아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많아야 여럿이 와가지고 놀 수가 있는데 너무 한적하니까 그냥 잠깐 휴식하고 그냥 가려고요, 오늘은. 낙후된 편의시설이 변산의 현실을 말해준다. 이제는 인근 주민들의 나들이 장소일 뿐 먼 거리 관광객은 찾아보기 힘들다. 60년대, 70년대 방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없고 목욕탕도 안 달리고 또 여기서 주민들이 그 집도 마음대로 못 고치기 때문에 시설을 너무 못 해가지고 낙후되어가지고 손님들이 안 잡니다. 그러나 이제 변산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일부 지역이 최근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손님 맞을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몇 해 전 교포 해수욕장에 들어선 국내 유명 리조트. 이곳은 대형 물놀이 시설이 있어 사계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잘 돼 있잖아요. 놀기 편하고 그리고 뭐 콘도 바로 안에 있으니까 콘도 들어가기도 편하고. 현대화된 물놀이 시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형 리조트나 호텔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지금은 단순히 그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곳에 하나의 멋있는 그 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호텔에서 자고 싶어서, 그 리조트에서 머물고 싶어서, 아니면 그 리조트의 경관이 보고 싶어서 그곳으로 떠난다는 거죠.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변산반도 곳곳에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다. 이제 숙박시설은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성장할 때가 된 곳이다. 남해 독일 마을. 뾰족한 주황색 지붕과 흰색 담벽. 마을 곳곳을 둘러보면 영락없이 독일이다. 독일 이민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마을은 이제는 남해의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다. 한국 속의 유럽, 그 안에서 하루 좀 쉬고 싶은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박에서 전원 생활의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다. 마땅한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없지만 이국적인 풍경을 보고 그곳에서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먼 데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좀 통일되고 좀 뭔가 주제가 있는 그런 테마 마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쉽게 찾아오고 더 약간 호기심이 있어하고 굉장히 예쁘게 전원적으로 잘 꾸며내서 농촌인데도 좀 외국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독일 마을. 이렇듯 이제는 잘 지어진 건축물이 관광 자원이 되는 세상이 됐다. 지역 관광에서 랜드마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리 하면은 에펠탑이 생각이 나고, 뉴욕 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자유의 여신상, 이러한 랜드마크가 생각이 나죠. 제주도 하면은 한라산이 있고요, 일출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랜드마크에 못지않게 최근에는 인공적으로 아주 커다란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On a sunny day, waking up to the sounds of birds, looking at the sky. 통일된 색채와 이국적인 풍경. 독일 마을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남해군에서는 미국 마을을 만들었다. Listen to the rain. 잘 단장된 마을 하나가 얼마나 큰 관광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남해군은 이곳의 이국적인 풍광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킬 거라 믿는다. 이렇듯 미국 마을은 독일 마을과 마찬가지로 남해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성장할 것이다. 독일 마을과 미국 마을이 생기고 난 뒤에는 특색 있는 관광지, 즉 말해서 남해군의 자연 경관과 아주 조화로운 건축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관광지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와 더불어 사람들이 주목하는 관광의 변화는 트레킹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걷기에 주목하고 있다. 올레길, 둘레길, 구불길. 이런 추세에 맞춰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서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 공간에 길을 만들고 있다. 이렇듯 걷기는 관심을 넘어 거의 열풍 수준이다. 길에서는 정말 걸으면서 행복감도 맛보고 평화로움도 느끼고 또 심지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길 걸으니까 좋더라 하면서 개인들이 길에 주목하고 걷기에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우리 고장이 갖고 있는 정말 속살 같은 맛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서 섬 전체를 걸어서 완주할 수 있다는 생각 꿈엔들 해봤을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편하고 빠른 그 어떤 것보다 걷기를 선택한다. 올레길은 사실 화살표도 저희가 찾아서 가야 되고 길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지만은 또 그걸 이렇게 헤쳐가면서 가는 맛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긴 길이지만은 저희가 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가는 약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그런 길이라는 느낌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제주 올레는 각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스스로 확인 도장을 찍게 하고 있다. 하나의 코스를 완주했을 때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어제 7번 갔다 오고 오늘 10번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굉장히 또 이쁜 경치도 보고 풍경을 보다 보면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막 생겨. 또 와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다른 코스는 또 뭐가 있을까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 올레길이 열렸던 2007년만 해도 이 길을 건넌 사람들은 3,000명 남짓이었다. 그러나 개통 5년이 지난 지금 80만 명에 육박하는 올레꾼들이 길 위에서 세상과 만나고 있다. 제주도 올레길이 활성화되면서 이 관광객의 이제 다양성, 여러 코스를 걸을 수 있는 다양성이 되고 또 재방문율을 한 번 왔다 간 분이 또 다음에는 다른 코스를 또 걷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올레가 제주 관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생태를 자연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이 사는 문화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제 올레가 상당히 크게 기여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변산 마실길. 금방이라도 반가운 얼굴이 버선발로 나와 맞아줄 것 같은 우리네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한다.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연과 더불어 만나러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변산 마실길이다. 색감이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이제 돌담이라든지 그리고 말도 있고 또 검은색 현무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유혹적인 느낌이 있다면 여기는 뭐 할머니 집에 내려온 듯한 그런 약간 소박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으로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마실길. 얼마나 정감 어린 말입니까? 누가 찾아오더라도 반갑게 맞아주고 또 허물없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네 마실. 그 마실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듯이 이 마실길에서도 귀한 인연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때로는 비릿한 바다 내음에 몸을 맡겨보고 또 때로는 소나무 향기 따라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곳. 그곳에 변산 마실길이 있다. 이런 이유로 마실길은 벌써 트레킹 애호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개통 3개월 만에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수는 벌써 5만여 명. 처음 올레길이 개통됐을 때 3천여 명이 그 길을 걸었던 것과 비교해봐도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마실길이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정서와 맞는 것 같고 좀 그 토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닿았거든요. 그리고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그 맛이 가듯이 천천히 여러 가지 즐기며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참 마음이 좋았었어요. 사람들의 걷기에 대한 열망에 맞춰 지난해 변산 마실길이 개통됐다. 새만금 전시관부터 시작된 마실길은 채석강과 곰소를 거쳐 앞으로 변산반도 100km 대장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마실이라는 것은 한가할 때 이웃 마을이나 좀 멀리 마실에 간다. 일종의 놀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변산 마실길은 초소가 있던 길이고 그리고 산림이 울창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늘 속으로만 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도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늘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이점이 있고 채석강 그리고 그 적벽강 같은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산 마실길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유서 깊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구미가 당길 만한 아주 그런 경관을 지닌 곳이 바로 변산 마실길입니다. 일본 아키타현의 다자와 호수. 이곳은 용으로 변해버린 다츠코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아름다움을 쫓아 신사의 샘물을 마셨지만 영원한 아름다움 대신 흉측한 용이 되고 마는 다츠코. 사람들은 용으로 변한 다츠코가 호수의 수호신이 되어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츠코의 전설을 찾아 호수를 찾는 관광객이 줄을 잇는다. タツコ像のですね、ストーリーとかいろいろ勉強しまして、それで今日わざわざ宮城県の仙台市から今日わざわざ来ました。 그 여기 있는 동상 타츠코가 전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듣고 되게 궁금하고 직접 보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호수가에 세워진 작은 동상 하나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자와 호수로 이끌고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스토리의 힘이다. 디지털 매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스토리텔링화되면서 이게 공간화되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면 뭐든지 좋아지죠.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상품, 이야기가 있는 공간, 이야기가 있는 집,
이야기가 있는 모든 문화 콘텐츠 상품들이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광하고 연결되면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관광의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변산반도 곳곳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때로는 실제 이야기로, 때론 전설로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들이 내변산과 외변산 깊숙이 숨쉬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폭포와 굴들이 어우러져 있는 우반동 계곡. 그 형세만으로도 다양한 사연이 숨어 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이곳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조선시대 3대 여류 시인 중 하나인 이매창과 그의 정인 유희경의 이야기다. 이매창과 유희경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마음이 혹해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 어디 그리 쉬웠겠는가. 신분이 회복되어 유희경이 한양으로 떠나고 남아있는 이매창을 달래주는 건 오직 절절한 마음을 담은 시뿐이었다. 이화우 흩날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더라. 매창은 유희경이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문인과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고,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과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교류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그 매창과 얽힌 그런 많은 문인들과의 교유, 사랑 이런 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낸다면 부안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관광 자원으로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사당. 부지런히 음식을 차리고 제를 올릴 준비가 한창인 이곳 수성당에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변산 바다를 지키는 계양할미의 전설이 그것이다.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었던 계양할미. 바다 사람들에게 있어 그의 존재는 어느 무엇보다 중요했다. 바닷일을 나가기 전 가장 먼저 계양할미에게 제를 올리고 풍어와 안녕을 빌었던 것이다. 계양할미의 이야기는 훗날 새만금을 지키는 수호신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듯 변산반도는 수많은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스토리의 공간이다. 또한 이 스토리가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 줌의 흙이 사람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져 훌륭한 작품으로 태어나듯 자연의 선물 변산반도, 이제 그곳에 사람의 손길을 더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갖춰야 될 것은 역시 하드웨어죠. 관광 자원. 또 하나는 이제 이 축제든 이벤트든 여러 가지 관광 안내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이 두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휴먼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인적 자원이 과연 어느 수준인가,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들에게 얼마만큼 잘 안내와 해설을 할 수 있고, 음식이든 또는 여러 가지 행사의 이 서비스 환대 정신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가가 지금에 와서 보면은 관광지의 성공에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자연이 빚은 보물 변산반도. 산과 바다의 절묘한 만남이 있는 곳. 전국 어디에도 산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국립공원은 오직 변산반도뿐이다. 사람과 더불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붉게 타는 서해의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변산반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연이 써내려간 수천 년의 역사에 사람의 역사를 더하는 것이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능성의 공간 변산반도에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